소포는 오후 늦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앤드루 레몬 씨는 소포를 흔들어 보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챘다. 커다란 털복숭이 타란툴라 거미가 들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뜯고 하얀 종이 상자 뚜껑을 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거기 눈처럼 하얀 안감 위에 억센 털이 달린 물건이 놓여 있었다. 낡은 소파 안쪽을 가득 채운 검은 말총으로 만든 시계 스프링처럼 개성이라곤 없는 물건이었다. 앤드루 레몬 씨는 싱글벙글 웃었다. 인디언들이 다녀가면서 경고삼아 남긴 대학살의 흔적이 이런 모양이었겠지. 좋았어. 그리고 벗겨진 두피에 검게 반짝이는 에나멜 가죽 가발을 둘러쌌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자 끝을 살짝 잡으며 인사를 건네듯 가발을 잡아당겨 보았다. 가발은 꼭 맞았다. 이마 윗부분을 망쳐놓은 동전 크기만한 구멍을 감쪽같이 가려주었다. 앤드루 레몬 씨는 거울 속의 낯선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어이, 거기 누구야? 얼굴이 낯이 익은데? 맙소사, 돌아보지 않으면은 거리에서 만나도 그냥 지나치겠는걸? 왜냐고? 구멍이 없어져서지. 빌어먹을 구멍을 감추었더니 이제 그게 있는 줄 아무도 모르겠어. 새해 복 많이 받게, 친구.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작은 아파트 안을 돌아다녔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직 문을 열고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거울 옆을 지나가며 거울 속을 지나가는 어떤 남자의 옆모습을 흘낏 보았고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이윽고 그는 흔들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주간 서부 영화를 두어 권 보려고 했다가 다시 스릴러 영화 매거진을 들춰보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이 자꾸 얼굴 위로 올라가 양쪽 귀 위로 단단히 씌어진 새 가발의 가장자리를 만져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내가 한 잔 사야겠어, 젊은 친구. 그는 파리똥이 묻은 약장을 열고 술병을 꺼내 세 모금쯤 꿀꺽꿀꺽 마셨다. 물기가 촉촉한 눈으로 담배를 한 대 피우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깥의 어두운 복도에서 너덜너덜한 카펫 위로 들쥐가 우아하게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다. 브레멜 양이군. 그는 거울을 향해 말했다. 갑자기 가발이 머리에서 미끄러져 상자 속으로 뚝 떨어졌다. 마치 가발 스스로 화들짝 놀라 그 안으로 서둘러 도망친 것만 같았다. 그는 지나가는 여자가 내는 여름철 산들바람 같은 소리에도 겁을 먹고 식은땀을 흘리며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는 까치발을 딛고 한쪽 벽에 못을 쳐서 막아놓은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지금은 화가 난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르기까지 한 머리를 기울여 바깥 동정을 살폈다. 프레멜 양이 자기 집 문을 열고 닫았다가 이윽고 도자기 그릇과 칼과 포크 등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저녁을 준비하느라 회전 목마처럼 집안을 우아하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잠그고 걸쇠를 걸고 10cm짜리 단단한 강철못까지 박아놓은 문에서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조용히 그 못을 뽑고 빗장에 손을 대고 걸쇠를 푸는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하며 침대 속에서 몸을 뒤척이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다. 그런 밤이면 다시 잠들기까지 꼬박 1시간이 걸렸었다. 지금 그녀는 좋게 1시간은 넘게 방 안을 부산하게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어두워지겠지. 별들이 떠서 반짝일 무렵 그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며 혹시 포치에 나가 앉아있지 않겠느냐는 둥, 공원을 산책하지 않겠느냐는 둥 물어볼 것이다. 그때쯤이면 그녀는 그의 이마에 뚫린 제3의 눈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보이지도 않고 깜빡거리지도 않는 이 눈을 알아채려면 점자를 읽을 때처럼 손으로 직접 그의 머리를 만져봐야 할 테니까. 그러나 그녀의 작고 하얀 손가락이 이마의 상처로부터 1000km 안쪽으로 다가오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러니 그녀가 보기에 그 상처라는 것은 오늘 밤 떠오를 보름달 표면에 난 얼근 자국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는 발끝으로 놀라운 과학 이야기 잡지 한 권을 쓰다듬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만약에 그녀가 그의 상처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가끔 노랫말도 쓰고 시도 쓰는 사람이므로 먼 옛날 유성이 날아와 그의 머리에 부딪혔다가 수풀도 나무도 없는 하얀 눈밭 같은 그곳에서 하염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 줄 것이다. 그는 다시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이 어떠하던지 오로지 해가 진 다음에나 만나야 할 것이다. 그는 1시간 더 기다렸다. 이따금 창문 밖으로 더운 여름밤을 향해 침을 뱉으며 8시 반이군. 이제 나가볼까? 그는 현관문을 열고 잠시 그대로 서서 상자 속에 숨겨둔 멋진 새 가발 쪽을 돌아보았다. 아니다. 지금은 그것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따라 프레멜 양의 문을 향해 갔다. 문이 너무 얇아서 그 너머에 있을 그녀의 작은 심장 박동에 맞춰 문까지 고동칠 것 같았다. 프레멜 양. 그는 속삭였다. 조그만 하얀 새 같은 그녀를 커다랗게 오므린 자신의 손 우물리로 떠올려 가만히 있는 그녀에게 살짝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그러다 무심코 이마에서 솟아나는 땀을 닦다가 구멍에 손이 닿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그는 한동안 손으로 구멍을 꾹 누르고 있었다. 손을 치우기가 두려웠다. 두려움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구멍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끔찍하고 은밀하고 사적인 어떤 것이 구멍에서 왈칵 쏟아져 나와 그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는 반대편 손으로 프레멜 양의 문을 쓸어보았지만 먼지만 일어날 뿐이었다. 프레멜 양? 혹시 불이 켜져 있는지 보려고 아래쪽 문틈을 살펴보았다. 이러다가 그녀가 문을 벌컥 열기라도 하면 빛이 그의 몸을 덮치겠지. 전등빛이 덮쳐오면 그는 화들짝 놀라 손을 치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마에 움푹 파인 상처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녀는 열쇠구멍을 들여다보듯 구멍을 통해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아래쪽 문틈으로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한 손을 움켜쥐고 프레멜 양의 문을 3번 가만히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나중에 앞쪽 포치에 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감각이 없어진 다리의 위치를 고치고 또 고치면서 그는 프레멜 양에게 청혼할 준비를 했다. 달이 높이 뜨자 그의 이마에 난 구멍은 마치 거기 떨어진 나뭇잎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한쪽 얼굴만 보여준다면 분하고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반쪽 세계는 영원히 감춰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반밖에 못하는 반쪽짜리 남자가 될 것이다. 프레멜 양. 마침내 그가 겨우 말을 꺼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프레멜 양, 요즘은 절 아는 척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녀는 기다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줄곧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제 솔직히 털어놓고 싶군요. 우리가 여기 포치에 나와 앉은 지도 어느새 몇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만큼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당신은 물론 저보다 15살이나 어리지만 우리가 약혼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레몬 씨.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매우 정중한 말투였다. 하지만 저는 알겠어요. 그는 앞질러 말했다. 알아요. 제 머리 때문이죠. 언제나 머리 위에 이 빌어먹을 상처가 문제라니까요. 그녀는 어렴풋한 빛 아래서 고개를 돌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나, 그렇지 않아요, 레몬 씨.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물론 그 상처에 대해 조금 궁금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도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제 기억에 의족을 한 남자와 결혼했는거려. 그 친구 말이 한동안은 남편이 의족을 단 것조차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 빌어먹을 구멍이 늘 문제라니까요. 레몬 씨는 몹시 쓸쓸하게 외쳤다. 그는 담배 하나를 꺼내 금방이라도 입에 물 것처럼 바라보다가 도로 집어넣었다. 그는 큼직한 돌멩이를 보듯 자신의 2 주먹을 쓸쓸히 내려다보았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멜 양, 어찌된 일인지 말하겠어요. 원치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한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프레멜 양. 네, 한 번이요. 제기랄.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망치를 쥐더니 그걸로 제 머리를 내리쳤답니다. 프레멜 양은 너무 놀라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꼭 자기가 얻어맞은 사람 같았다. 앤드루 레몬 씨는 한쪽 주먹을 꼭 쥐고 더운 공기를 힘껏 내리쳤다. 네, 아내가 망치를 들고 절 정통으로 내리쳤지요. 뭐랄까, 갑자기 세상이 저를 향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저를 향해 넘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 한 채가 제 몸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작은 망치가 절 매장해버렸어요. 파묻어버렸단 말입니다. 아팠냐고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죠. 프레멜 양은 그의 말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아, 가엾은 레몬 씨. 아내는 아주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앤드루 레몬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아내가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지요. 화요일 오후 2시 무렵이었답니다. 아내가 앤드루 일어나 라고 말해서 저는 눈을 뜨고 아내를 본 게 다였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망치로 저를 쳤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프레멜 양이 물었다. 별 이유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 여자가 못돼 먹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왜 그래야 했을까요? 프레멜 양이 물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미친 여자였나요? 그랬겠죠. 아, 맞아요. 미쳐서 그랬던 게 틀림없어요. 부인을 고소했나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기절했나요? 앤드루 레몬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났다. 그는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떠올리며 말로 옮겼다. 아니요, 그냥 일어났던 게 기억나는군요. 일어나서 아내한테 말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비틀비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기 거울이 있었어요. 머리에 깊게 구멍이 나 있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꼭 인디언 같더라고요. 아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말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공포에 질려 비명을 3번 지르고는 바닥에 망치를 내동댕이 치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기절했나요? 아니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거리로 나가 아무나 붙들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죠. 세상에, 버스를 탔어요. 요금까지 냈다니까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병원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승객들이 다들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런 다음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깨어보니 의사가 제 머리를 치료하고 있더군요. 마치 술통 구멍을 깨끗이 씻는 사람처럼 머리에 새로 생긴 구멍을 씻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상처를 만져보았다. 한때 멀쩡하게 치아가 있었지만
지금은 비어있는 자리를 예민한 혀로 핥아보듯이 손가락으로 구멍을 더듬어 보았다. 말끔하게 치료해 주었어요. 의사는 내가 금방이라도 기절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병원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이틀이요. 그런 다음 일어나 돌아다녔어요.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나빠진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 무렵 아내가 짐을 싸들고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프레멜 양이 숨을 돌리며 말했다. 제 심장이 달걀 거품기처럼 뛰네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부인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마 망상에 사로잡혀 그랬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다툼을 벌였다거나 뭐 그런 적은 있겠죠. 앤드루 레몬 씨의 뺨에 피가 쏠렸다. 이마의 그 부분이 불을 뿜는 분화구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말다툼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느긋하게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면 셔츠 단추를 풀고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혹시 말인데요. 다른 여자를 만났나요? 천만에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나요? 어쩌다 한 모금씩은 마셨죠. 아시잖아요. 아주 조금씩요. 도박을 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머리에 구멍이 뚫렸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레몬 씨? 여자들은 다 똑같아요. 뭐든 보면은 곧바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죠. 정말 아무 이유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저 망치를 휘두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인이 당신을 때리기 전에 뭐라고 말했나요? 그냥 앤드루 일어나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그 전에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사러 가고 싶다던가 그런 말은 했지만 저는 날씨가 너무 덥다고 했죠. 그냥 누워있고 싶었거든요.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기분 따위는 헤아려 주지 않았죠. 틀림없이 화가 났을 것이고 1시간 동안 그 일을 생각하다가 망치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와 쿵 하고 내리쳤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날씨 때문에 그 여자도 이상해진 게 아닐까 싶어요. 프레멜 양은 잠시 격자창에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썹이 천천히 축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부인과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었었나요? 1년이요. 제 기억엔 7월에 결혼했고 제가 아팠던 것도 7월이었으니까요.
아팠다고요? 저는 건강하지 못했어요. 자동차 수리를 했는데 어느 날 등이 아프기 시작해서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오후에는 누워 있어야 했답니다. 아내는 퍼스트 내셔널 은행에서 일했고요. 아, 그랬군요. 프레멜 양이 말했다.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함께 살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느긋하고 여유가 있죠. 돈을 낭비하지도 않고요. 알뜰하거든요. 심지어 아내도 그 점은 인정했답니다. 말다툼도 하지 않아요. 가끔 아내가 벽을 향해 공을 힘껏 던져 튀기듯이 잔소리를 하고 또 하곤 했지만 저는 말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느긋하게 살았죠.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며 말을 많이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프레멜 양은 달빛이 쏟아지는 레몬 씨의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눈을 깜빡이며 포치 격자창 너머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다. 한동안 조용했던 거리의 자동차 소리가 불쑥 포치까지 들려왔던 것이다. 프레멜 양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레몬 씨, 말씀하신 대로 말다툼을 벌여봐야 소용은 없죠. 그렇다니까요. 그가 말했다. 말했듯이 저는 느긋한 사람이라. 그러나 프레멜 양은 눈을 내리깔고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앤드루 레몬 씨도 이를 감지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녀의 가벼운 여름 드레스와 그의 셔츠 소매가 여름바람에 펄럭였다. 시간이 늦었군요. 프레멜 양이 말했다. 이제 겨우 9시예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하지만 아직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프레멜 양. 질문이라고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아, 그 질문이요? 그렇죠. 그녀는 고리버들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방충망 문 손잡이를 찾았다. 저기, 레몬 씨, 그 문제는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그게 공평하겠네요. 그가 말했다. 말다툼을 벌여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방충망 문이 닫혔다. 그녀가 어둡고 무더운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얕은 숨을 내쉬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머리 위에 제3의 눈을 만져보았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병처럼 가슴 한쪽에서 막연한 슬픔이 들썩이는 것을 느꼈다. 순간 그의 방에서 뚜껑이 닫힌 채 기다리고 있는 흰색 선물 상자가 떠올랐다. 그는 서둘렀다. 방충망 문을 열고 고요한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갔다. 안으로 급히 들어가다 매끄러운 로맨스 이야기 잡지를 밟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열기에 들떠 전등을 켜고 싱글벙글 웃으며 상자를 열고
속지 안에서 가발을 집어들었다. 밝은 거울 앞에 서서 사용법을 따라가며 머리에 가발을 쓰고 고무풀과 테이프로 여기저기를 붙인 다음 모양을 가다듬고 깔끔하게 빗질을 했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프레멜 양의 방문을 두드렸다. 프레멜 양?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불렀다. 그 소리에 맞춰 방문 밑에 불빛이 깜빡하고 꺼졌다. 그는 믿을 수 없어 하며 어두운 열쇠 구멍을 노려보았다. 저기, 프레멜 양? 그는 재빨리 다시 불렀다. 방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캄캄했다. 잠시 후 그는 시험 삼아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손잡이가 덜컹거렸다. 프레멜 양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다시 말소리가 끊겼다. 그녀의 작은 발이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전등이 켜졌다. 무슨 일이죠? 문 뒤에서 그녀가 말했다. 저를 좀 보세요, 프레멜 양. 그는 애원했다. 문을 열고 저를 좀 봐주세요. 문 빗장이 벗겨졌다. 그녀가 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살짝 열었다. 그녀의 한쪽 눈이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저를 좀 보세요. 그는 움푹 파인 분화구를 정확히 가릴 수 있게 가발을 고쳤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옷장에 달린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상상을 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여길 보세요, 프레멜 양.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고 보았다. 그러더니 쿵 소리나게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얇은 판자 문 뒤쪽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구멍이 보이네요, 레몬 씨.